도서 자료 작성 능력 증진을 위한 엑셀 데이터 가공과 시각화 기본 제3강 엑셀 수식 규칙과 참조 이름 정의 지정. 안녕하세요. 강사 김교육입니다. 오늘도 분주한 우리 사원 CIC는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상당히 일을 열심히 하고 있네요. 일을 한 중에 점점점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자, 얘기를 들어보니 이제 우리 CIC의 업무가 과거 문서 작업에서 데이터를 분석하는 업무가 이제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엑셀을 열심히 다루고 있는데 문제는 엑셀을 기존 서식을 가져와서 쓰다 보니까 많이 서식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 분기 자료에 금액을 모두 합한 셀을 복사해서 다른 쪽 셀에다 붙여넣었더니 값이 다 깨지더라고요. 이해할 수 없는 표정입니다. 많이 힘들어하고 있네요. 우리 CIC. 자, 이제 드디어 나타났습니다. 우리의 구세주 서원 A씨가 그 답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 이유는 바로 여러분들 절대참조, 상대참조, 혼합참조 그리고 이름 정의에 대한 이해를 알려주었습니다. 자, 우리 사원 CIC는 열심히 성공해서 발표를 잘 끝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도전하세요. 학습 목표 엑셀 상대참조, 절대참조, 혼합참조 규칙을 설명할 수 있다. 두 번째, 엑셀 이름 정의에 대해 설명하고 적용할 수 있다. 엑셀, 그 심오한 세계. 자, 여러분들이 엑셀을 다루다 보면은 상당히 곤란할 때가 많습니다. 엑셀은 기본적으로 참조라는 개념을 사용합니다. 참조란 다른 셀에 있는 내용을 다른 셀로, 즉 예를 들면 A1에 있는 셀을 C2에다가 참조해서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셀 자체에서는 계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셀 하나를 설정을 하고 셀에다가 수식 기호인 는을 붙인 다음에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5 더하기 6 더하기 7 더하기 8 더하기 9 더하기 10을 누르게 되면 답은 당연히 55가 나오겠죠. 이건 여러분들 엑셀을 계산기처럼 쓰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엑셀을 사용할 때는 옆에 A1부터 A10까지 1부터 10이 써 있을 테고, 자, B1이나 C1에 있는 셀에다가 A부터 10, A1부터 A10까지 sum이라는 함수를 사용해서 합계를 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스프레드시트라고 불리우는 엑셀을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엑셀의 큰 장점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참조의 개념입니다. 참조는 비단 우리가 숫자를 연속으로 복사할 수 있고, 자, 수식도 복사가 가능합니다. 자, 수식을 복사하게 되면 수식을 A 플러스 B를 복사하면 밑으로 쭉쭉쭉쭉 복사가 되겠죠. 자, 하지만 우리가 이 수식을 복사하면서 느낀 점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엑셀을 누르시다 보면은 그 수식별로 바로 옆에 있는 그 계산식이 표시가 된다는 거죠. 자, 참조를 통해서 만약에 A1과 A2가 더해서 A1과 B1을 더해서 C1에다가 답을 넣으라는 그 셀을 세 칸을 쓰고 아래로 쭉 내리게 되면은
자, 아래는 A2와 B2를 더해서 C2에 넣어라. 그 다음에 D2에 넣어라. 이런 식으로 쭉 밑으로 내려가겠죠. 자, 이게 여러분들 엑셀에서는 수식을 복사할 때 한 단계씩 아래로 떨어지게 하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자, 이게 바로 여러분들 엑셀에서 수식을 복사하는 상대 참조라는 기능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 외에도 엑셀에는 절대 참조, 혼합 참조에 대한 참조 개념이 있고, 또 이 참조하기 위해서 범위를 이름을 설정하는 이름 정의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과 함께 참조 관련 내용과 이름 정의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엑셀은 계산기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수식을 넣어서 계산을 할 때 우리는 엑셀로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할 수 있지만은, 이렇게 되면 엑셀의 기능을 100% 활용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 엑셀에선 주로 사용하는 방법이 참조에 의한 계산을 많이 사용합니다. 자, 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이 8행에 1, 2, 3, 4, 5라는 숫자가 있습니다. 정확히 얘기하면은 122345죠. 345를 이곳에다가 똑같이 불러드리겠습니다. 이 8에 있는 숫자를 12345로 불렀습니다. 자, 이거를 여러분들 엑셀의 용어로 참조했다라고 합니다. 자, 이 뜻은 여러분들 이 8에 있는 12345를 J8 이 셀에다가 참조했다라고 합니다. 이게 바로 엑셀에서 기본적으로 참조하는 방법입니다. 엑셀의 참조 방법은 어렵지 않지만은 이 수식을 복사해서 다른 위치를 옮겼을 때 그 위치가 변함으로 이게 복잡하고 어렵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은 제가 이거를 붙여서 여기다 붙여놓으면은, 자, 이 숫자가 안 나오네요. 왜 그럴까요? 자, 여기서는 이 8에 있는 숫자를 참조해서 넣은 거죠. 자, 여기는 뭐죠? 이 9에 있는 숫자가 참조해서 당연히 0으로 나온 겁니다. 참조라는 개념을 이 숫자에 있는, 이 셀에 있는 숫자를 여기서 참조한 거죠. 그럼 여기 있는 거를 여기서 참조했다고 보니까 당연히 0이죠. 역으로 이거를 생각한다면은 헷갈리게 될 수도 있는 거죠. 얘를 복사해서 일로 하면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당연히도 이 숫자가 나올 거라 생각하는데, 참조의 개념을 생각하면은 이렇게 참조가 된 거고, 이렇게 참조가 된 겁니다. 즉 엑셀에서 참조의 개념을 이해하시면은 계산을 하기에 굉장히 편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상대 참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참조란 개념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여기에 있는 숫자를 1로 불어드린다는 거죠. 예를 들면 C2번째 C2에 있는 거를 이쪽으로 참조한다면은 이렇게 99가 들어왔다는 거죠. 흔하게 상대 참조는 엑셀의 계산식을 복사할 때 많이 사용합니다. 자, 이게 여러분들 엑셀의 커서입니다. 통통하게 물이 오른 우리 마치 이 더하기가 통통하게 물이 올랐죠. 자, 셀의 식을 복사할 때는 이 여기 끝에 요 점에다가 엑셀 커서를 갖다 대게 되면은, 자, 이런 식으로 이 아이가 급속하게 다이어트를 하게 됩니다. 자, 이래서 아래로 내려주면은 여기에 있는 셀들이 복사가 되는 거죠. 여기에 수식이 있었다면 수식이 복사되고, 숫자가 있었으면은
숫자가 복사되고 또 연속된 숫자에서 혹은 이런 식으로 복사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복사가 될 수도 있고 셀 복사도 가능한 거죠. 여기에 수식이 있으면 수식도 복사가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숫자가 안에 컨텐츠가 들어있을 경우에는 그 숫자들이 복사가 되지만은 수식이 들어있다는 거는 즉 제가 아까 표현드렸던 보통 흔한 엑셀에서는 수식은 어떤 것과 어떤 걸 참조해서 만든 개념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즉 예를 들면은 이 합이라는 개념은 앞에 있는 철수와 영위의 국어 점수가 합해지는 거고 그거는 B2와 C2의 계산이 합쳐지는 거죠. 즉 합이라는 개념은 여러분들 이 앞에 있는 것들을 참조해서 철수와 영위에 있는 걸 철수와 영위의 국어 점수를 합해서 참조해서 합한다는 그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시면은 다시 돌아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합은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계산기적인 방법에서는 80 더하기 99라고 입력을 하겠죠. 근데 이거는 진정하게 엑셀을 사용하는 방법이 아니라고 말씀드렸고, 자, 수식을 뜻할 때 우리는 엑셀에서는 는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플러스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들 이렇게 합이 나온 거고요. 밑으로 쭉 내리면은 자, 이 수식이 복사된 겁니다. 자, 평균은 다시 이 평균에 우리 엑셀 대표 함수인 평균 5개 함수인 함수 중에서 이렇게 2개만 해서 평균을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자, 여러분들 잘 이해되셨나요? 자, 이거를 다시 한번 클릭을 해서 보거나 아니면은 위에 수식 입력창을 보면은 이런 식으로 앞에 거를 참조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앞에 거를 참조해서 계산이 됐다. 앞에 거를 참조해서 계산이 됐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상대 참조의 문제가 뭐냐? 상대 참조의 개념은 셀 수식을 밑으로 바꾸면서 이 계산이 셀이 위치가 바뀌는 거죠. 이런 식으로 앞에 게 위치가 바뀌고 이렇게 위치가 바뀐다는 개념인 거죠. 자, 학자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확한 용어에서는 이 합이라는 개념을 B2 더하기 C2로 이해할 수도 있지만은 상대 창조인 개념에서는 앞에 철수와 영의의 국어 점수, 즉 앞에 2개를 더하라는 개념으로 이해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앞에 2개를 더하라고 이해하셔야 돼요. 여기도 앞에 2개를 더하라, 여기도 앞에 2개를 더하라고 이해하는 게 바로 상대 참조입니다. 자, 왜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냐면은 제가 여기다가 과목과 합을 넣어보겠습니다. 엑셀에 참조 개념을 쓰지 않고 그냥 복사를 해보겠습니다. 컨트롤 C를 누르고 컨트롤 V를 누르면은 이 컨텐츠들 안에 들어있는 데이터들은 그대로 복사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 수식도 지금 이 수식도 이쪽에다 복사를 한다면은 일로 수식이 복사가 되겠죠. 자, 컨트롤 C를 누른 다음에 여기다가 합을 누르겠습니다. 이상하게 이상한 오류가 나옵니다. 자, 어떤 오류가 나오냐면요. 앞에 빈칸이랑 국어를 더하는 계산식이 나온 겁니다. 우리가 의도했던 것은 B2와 C2니까 당연히 이 계산식을 일로 옮겼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엑셀에서는 이런 계산식을 복사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채워넣기를 할 때는 상대 참조, 즉 앞에 2칸 B2, C2가 아니고 앞에 2칸을 더하라는 그런 의미로 이 계산식을 이해를 한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이런 식이 있다고 치고요. 이런 식이 있다고 치겠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얘 더하기 얘를 하게 되면은 이렇게 하게 되면은 자, 여기는 앞에 한 칸과 한 칸을 건너뛴 한 칸을 계산하라는 의미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해서 여기다 붙여 놓으면은, 자, 앞에 한 칸과 이 칸을 더한 거니까 값은 똑같이 나오겠지만은 전혀 의도치 않게 값이 나온 거죠. 자, 다시 돌아와서 여러분들께서 여기에 원하는 합인 179, 175, 145가 나오기 위해서는 이제는 이 상대 참조가 아닌 절대 참조의 개념으로 엑셀을 풀어야 됩니다. 이제는 절대 참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지금처럼 이렇게 원하던 답은 179, 175, 145였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상대 참조에 의해서 앞에 두 개를 더하라. 원식이 B2, B3를 갖고 온 게 아니고 상대 참조에 의해서 앞에 두 개를 더하라. 이 식을 이대로 복사해서 옆으로 간다면 모르겠지만은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냥 서식만 복사했을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앞에 두 개를 더하라. 이게 엑셀의 공식이라고 생각하십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여러분들 절대 참조 형태로 바꾸시면 됩니다. 자, 이 전체 블럭을 잡고 혹은 하나씩 F4번 키를 누릅니다. 다음과 같이 블럭을 잡고 F4, 블럭을 잡고 F4를 누르면은 이렇게 요 셀에 있는 그 수식이 바뀝니다. 자, 다시 분석해 보면은 B열에 앞에 달러가 붙고 이 행에 달러가 붙고 C열에 달러가 붙고 이 행에 달러가 붙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열과 행이 헷갈리시면은 이게 여러분들 열이고 이게 행입니다. 자, K 열 7 행입니다. 자, 열은 열쇠처럼 생겨서 여러분들 이렇게 이거를 열쇠로 생각하시고요. 이거는 행거를 생각해서 하시면 돼요. 숫자는 행이고 영어는 열입니다. 헷갈리시면은 그냥 B2, C2 이렇게 표현하셔도 되지요. 자, 다시 돌아와서 꼭 생긴 것이 여러분들 열쇠 같습니다. 저는 보기에. 자, 과거에 우리가 쌀을 보관하는 뒤주나 아니면 이렇게 함이나 아니면 옛날에 열쇠를 보면은 요런 데다가 자, 요렇게 열쇠를 일자 같은 열쇠를 집어넣었어요. 꼭 저는 이렇게 열쇠로 잠긴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저는 이거를 열쇠로 잠겼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비열이 잠기고 이행이 잠겼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 표현은 잠긴 게 맞습니다. 여기서는 여러분들 이때는 B2 그 다음에 C2를 더한 값을 식을 만든 겁니다. 아까랑 다르게 철수와 영의 앞에 두 개를 더하라가 아니고 B2 플러스 C2를 더해라 라는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이번에는. 자, 그래서 자, 이렇게 된 경우에 이 식을 제가 복사해서 붙이면은 똑같이 179가 나옵니다. 왜냐하면은 이것도 역시 80, 99. 자, 이 셀을 잠가서 이 식에다가 넣었기 때문입니다. 자, 다른 것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이렇게 복사를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 동일하게 179가 나왔습니다. 왜 그러죠? 엑셀은 절대가 아닌 상대의 참조로 셀이 복사된다고 하셨는데, 자, 이유는 뭐냐면요. 이런 경우에는 위에 절대 참조, 이거를 절대 참조라고 합니다. F4를 눌러서 행과 열을 잠갔기 때문에 이것은 이렇게 고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정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상황을 겪게 되는 것이죠. 만약 여러분들이 그런 상황을 피하고 싶다면은 첫 번째 방법은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겠죠. 먼저 상대 참조로 한 다음에 식을 하나씩 이렇게 잠가서
하시고 요거를 이렇게 컨트롤 C 누른 다음에 컨트롤 V를 누르면은 자 이런 식으로 이 값이 이렇게 정해져서 복사된 걸 보실 수 있고요.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 절대 참조라고 하는 겁니다. 자, 참조는 일반적으로는 상대적인 참조지만은 F4번을 눌러서 셀을 잠가버리면은 절대 참조가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혼합 참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같은 상황에서 자, 이거를 우리가 이 채우겐들로 쭉 내려서 한다면은 둘 다 이렇게 그 셀이 고정됐기 때문에 절대로 이런 복사를 통해 가지고는 이렇게 내려서 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럴 때는 여러분들 혼합 참조를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자, 혼합 참조는 우리가 보통 열 고정 혼합 참조, 행 고정 혼합 참조라고 합니다. 자, 열이 고정되거나 행이 고정됐을 때 사용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여기서 제가 이렇게 바꿨는데 이 부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요. 우리가 이렇게 상대 참조 형태에서 상대 참조 상태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상대 참조 상태에서 F4키를 누르면은 전체가 이렇게 잠깁니다. 그리고 F4를 두 번째 누르면은 행만 잠기고 달러 표시가 없어졌죠? 열은 상대 참조가 되는 겁니다. 이때가 여러분들 행 고정 혼합 참조, 그 다음에 이때가 열 고정 혼합 참조가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누르면은 다시 상대 참조로 바뀌는 겁니다. F4키는 메뉴로 대체하지 않고 F4 단축키로만 씁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행과 열을 모두 고정할 때는 F4를 누릅니다. 그리고 행만 고정할 때는 한 번, 그 후에 그 다음에 열만 고정하면은 그 후에 다시 한 번, 그 다음에 다시 풀려면은 총 이렇게. 그래서 4번을 누르면은 다시 원상 복귀가 되는 거죠.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그리고 상황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바꿔주시면 됩니다. 자, 다시 와서 이렇게 모든 게 절대 참조로 묶여 있을 때는 내리게 되면은 셀값이 고정되기 때문에 안 되죠. 하지만 여러분들 여기서 B와 C의 열, BC 열이 고정되고 이 행만 2, 3, 4, 5만 풀어준다면은 내려가면서 수식이 복사가 될 겁니다. 자, 이거를 표현한다면은 자, 이렇게 해서 F3번을 눌러줘서 처음에 이 행이 고정된 거를 다시 한번 눌러줘서 열이 고정된 거로 바꿔주고요. 자, 이 상태에서 다시 내려서 복사를 해주면은 이런 것처럼 이제 두 번째 3은 여러분들 상대 참조가 됐으니까 풀어진 거고 4는 상대 참조니까 풀어진 거고 5는 상대 참조니까 풀어진 거고 오로지 고정된 거는 열 고정 혼합 참조가 된 거죠. 열 고정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여러분 해피엔딩으로 자 편하게 이런 식으로 수식을 만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를 과연 저도 궁금하네요. 자, 이쪽 합으로 복사했을 때 똑같은 값이 나올까요? 자, 복사해서 붙여넣어 보겠습니다. 자, 네, 복사가 되네요. 너무 신기합니다, 여러분들. 자, 이런 경우에는 복사를 해도 무리를 하지 않죠. 왜냐면은 B를 고정시켰죠. 만약에 우리가 열을 고정시키지 않았다면은 우리는 고정이 안 돼서 여기서 했을 때는 F나 G 열이 됐겠죠. 근데 열을 B로 그 다음에 C로 고정시켰기 때문에 이렇게 복사해 와도 여러분들 문제가 없는 것이죠. 수식이. 자, 그래서 여러분들 엑셀을 잘 하시는 분들은 혼합 참조를 잘 합니다. 근데 혼합 참조는 생각을 좀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이 고민을 해야 돼요. 지금 여기도 보시면은 엄밀히 따지면은 상대 참조가 되어 있지만은 여기서는 여러분들 자, 이런 식으로 자, 요 두 개만 그 다음에 합이니까 합도 제가 그냥 좀 바꿔보겠습니다. 요 세 개만 만약에 예를 들자면은 공통 분모가 24, 24, 24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제가 여기를 이 아래를 이렇게 해서 셀 복사를 해서 이렇게 복사를 해서 수식 복사를 한다고 치면은 지금은 상관없지만은 가령 얘를 이렇게 절대 참조로 바꿔서 한다면은 당연히 여러분들 다 240이 나오겠죠. 하지만은 여기서 이번에는 2, 4가 고정이기 때문에 2, 4만 고정으로 놔두고 B, C, D만 이 앞에 10만 상대로 풀어주게 되면은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원래 식으로 이렇게 바뀌어서 원래 값이 나오도록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절대 창조, 3대 창조 사실 좀 어렵긴 하지만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면 되고 또 이거를 우리가 합친 혼합 참조. 자, 이 혼합 참조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신다면은 엑셀 전문가가 되시는 초석이 되고 밑거름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름 정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이름 정의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철수의 성적표고요. 이쪽은 영의의 성적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철수의 성적의 합을 구하려면은 자, 여기서는 어떻게 했죠? 보시면은 자, 위에 거를 참조해서 했습니다. 자, 이 참조 개념이 이렇게 블럭이 잡힌 거죠. 범위가 잡힌 겁니다. 자, 이 부분을 여러분들 제가 이름을 정의하겠습니다. 우선 이름 정의라는 거 하기 전에 자, 여기에 호버를 마우스를 이렇게 위에다 올려놓는 걸 영어로 호버라고 합니다. 자, 우리 백투더퓨처 옛날 영화에서 마이클 제이 폭스가 타고 다녔던 스케이트보드가 위에 붕붕 떠다녔죠. 그거를 호버보드라고 했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마우스를 이렇게 위에 올려놓을 때 뭐가 이렇게 위에 둥둥 떴다라는 뜻이고 마우스를 이렇게 위에 올렸을 때 어떤 신호가 나오는 것도 여러분들 영어로는 호버라고 합니다. 이렇게 마우스를 위로 올려놓다는 표현도 쓸 수 있고 호버했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호버했을 경우에 여기 이름이 이름 상자라고 나오고요. 여기 보면은 함수 삽입이라고 나오고 여기는 수식 입력줄이라고 나오는 것들이 이제 호버를 했을 때 나오는 이름입니다. 자, 여기가 여러분들 이름 상자입니다. 자, 과목은 A1입니다. 그리고 이 철수는 B1이 이름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이름을 다 고유하게 갖고 있습니다. 자, 제가 요 범위를 정해서 이 범위를 제가 철수 성적이라고 하겠습니다. 철수 성적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들 범위가 따로 잡을 땐 모르겠는데 같이 잡으니까 어떻게 바뀌어요? 철수 성적으로 바뀝니다. 자, 그리고 아래를 보면은 이 부분에 지금 제가 이렇게 참조의 절대 개념을 넣어놨는데 절대 개념을 풀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자, 이 범위가 원래는 바뀌어야 되는데요. 자, 왜 안 바뀌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잠깐 오류가 있었던 것 같고요. 자, 제가 블럭을 다시 잡아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블럭을 잡으니까 자, 두 번째까지는 멀쩡하다가 세 번째 이렇게 철수 성적으로 범위가 바뀌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름을 정의를 하게 되면은 우리는 이 범위 부분을 쉽게 이름만 써서 가능해요. 자, 예를 들어서 여기다 제가 다시 철수 성적이라고 치면요. 자, 이렇게 썸 철수 성적하면은 이런 식으로 값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 이름 정의는 여러분들 어디서 수정을 할 수 있냐면은 수식 리본에 가시면 이름 관리자가 있고 이름 정의가 있습니다. 이름 관리자에 가시면은 제가 철수 성적을 이렇게 만든 걸 보이시죠? 자, 요거를 여기서 수정할 수도 있고 삭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여러분들 이 이름 상자에서 철수 성적을 누르면은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데 제가 이걸 삭제하기 위해서 여기서 철수 성적을 누르고 삭제를 하게 되면은 자, 철수 성적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잡은 철수 성적이라는 것은 없어졌죠. 그래서 다시 이렇게 범위를 잡아줘야 됩니다. 우리가 이 이름 정의를 잘하게 되면은 복잡하게
복잡하게 이렇게 큰 셀이 있어요. 자, 이거를 한꺼번에 잡아서 어떤 색을 어떤 서식이나 수식을 구하려고 할 때 개인 성별 실적이라고 이름을 해놓으면은, 자,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이 범위를 구한 거를 갖다가 범위가 필요할 때는 이 범위 혹은 이렇게 해서 이름 범위만 할 때는 얘를 여기다가 이제 나중에 이름이라고 쳐도 나올 수 있도록 바꿔놓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름 정의는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많은 요 셀들을 아니 집합을 이름을 정해 놓으면은 여러분들이 편하게 수식을 꾸밀 때 좋다라고 여러분들 추천을 드리는 바입니다. 오늘 수업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엑셀의 참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란 엑셀은 계산기를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 있지만은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사용하지 않습니다. 셀에서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5 더하기 6 더하기 7 더하기 8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5 더하기 6 더하기 7 더하기 8 더하기 9 더하기 10은 55가 나오겠죠. 자, 이거는 마치 우리가 엑셀을 계산기처럼 쓰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엑셀에서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계산을 하지요. 1부터 자, 이렇게 제가 계산을 이제 식을 쓴 다음에 자, 여기를 제가 썸으로 자동합계로 이렇게 잡는다면은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앞에 거를 참조해서 계산하게 되는 겁니다. 혹은 다른 예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철수하고 영위의 이 합을 구하기 위해서는요, 계산기 형태로 하면은 80 더하기 99가 되겠죠. 하지만 이렇게 하면은 계산기 형태고 엑셀에서는 값을 참조하는 겁니다. 80 더하기 99 해서 값이 나오는 거죠. 자, B2에 있는 값을 여기다가 참조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H7에는 B2의 값이 들어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서 제가 이제 요거를 내려서 수식을 이렇게 복사를 해 보겠습니다. 수식을 복사할 때는 이 끝에 있는 요 엑셀 커서에서 요거를 이렇게 아래로 내리시게 되면은 채우기 핸들이 되면서 이제 값이 채워지고, 자, 보시면은 앞에 있는 값을 더해서 라는 식이 형성이 됐습니다. 자, 엑셀에서는 기본적으로 참조를 해서 계산을 하는데, 자, 앞에 있는 값을 참조하거나 그런 경우를 상대적인 참조, 그래서 상대 참조라고 합니다. 엑셀 이런 식을 복사할 때는 거의 100% 상대 참조로 식이 복사가 됩니다. 자, 상대 참조는 여러분들 단점이 있습니다. 앞에 거를 상대적으로 참조했기 때문에, 자, 이게 위치가 바뀌면은 그 값이 달라집니다. 예로 일반 참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동일하게 제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H6에다가 H열 6펜에다가 철수의 국어 값을 넣으면은 이런 식으로 80이 나왔죠. 제가 이걸 복사해서 이렇게 아래로 내리면은 자, 90이 나왔습니다. 80이 나와야 되는데 90이 나왔죠. 이상하네요. 왜 그럴까요? 자, 저는 여기서 철수의 국어값을 참조했다고 생각했지만은 복잡하게 생각하면은 여기서는 이 공간을 참조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이 공간을 참조한 거고요. 그렇게 이해하는 게 상대 참조입니다.
자, 그래서 참조 범위가 다른 거죠. 달라진 거예요. 식을 복사하면서 한 칸씩 내려간 겁니다. 자, 보통 상대 참조는 한 칸씩 내려갑니다. 자, 그러면 더 여러분들 여기다가 제가 국어, 영어, 수학의 합을 이렇게 복사를 해서 붙여 놓은다면은 이 값들이 붙여지지 않고, 자, 앞에 두 개를 더한다. 앞에 두 개를 더한다. 앞에 두 개를 더한다의 값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 이거는 상대적으로 이 앞에 있는 B4와 C4를 더한다라고 해석을 하지 않고, 자, 앞에 두 개를 더한다라고 이 식에서는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경우에는 상대적인 참조이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 됩니다. 자, 이거를 우리가 절대값으로 바꾸는 것은 여기다가 F4를 눌러서 아예 셀을 고정시키는 겁니다. F4를 누르면 셀이 고정됩니다. 두 번째는 행만 고정되고, 세 번째는 열만 고정되고, 네 번째는 다시 상대 참조가 됩니다. 자, 이렇게 고정을 하게 돼서 복사를 하게 되면은, 자, 요 값이 이런 식으로 정말로 셀이 고정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단점은 이렇게 밑으로 내리면은 계속 요 값만 참조하게 되는 거고, 엑셀의 장점인 식을 복사하는 기능이 사라져야 되죠. 그래서 이럴 때는 혼합 참조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혼합 참조는 행이나 열 중에 하나만 고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셀 고정 혼합 참조, 행 고정 혼합 참조, 그 다음에 열 고정 혼합 참조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기서는 B, C는 고정이 돼야 되기 때문에 앞에 있는 열만 고정해 보겠습니다. 한 번 눌러서 행만 고정하고 두 번 눌러서 열을 고정한 후에 다시 이렇게 서식 복사를 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수식을 복사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앞에 혼합 참조로 복사가 돼서 요 값들 이런 식으로 복사해도 B하고 C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당연히 가능해진 거고요. 자, 이번에 요 값은 여러분들 영의의 성적입니다. 국영수 성적이죠. 자, 이거는 이름 정의라고 표현을 하는데 요게 여러분들 이름 상자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누르면은 A1이라는 게 이름이 되고 여기는 B1, 여기는 C1이 이름이 되는 거예요. 자, A의 성적을, 자, 영의의 성적을 제가 이렇게 블럭을 잡고 영의 성적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여주면은, 자, 요 이름 상자에서 제가 이렇게 영의 성적을 골라치면은 이런 식으로 범위가 설정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자동합계를 구하고 여기를 하면 이렇게 영의 성적이라고 표현이 되는 거죠. 원래는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되겠나요? 원래는 SUM하고 이런 식으로 범위를 지정해 주면 되는데 세 번째 지정까지 하면은 영의 성적이라고 아예 이름이 정의가 된 것만 표현이 됩니다. 자, 이 이름 정의는 여러분들 수식 리본에서 이름 관리자에서 결정이 되고요. 이렇게 삭제를 하게 되면은 이렇게 영의 성적이란 거는 이제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영의 성적은 엑셀에서 인식을 못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다시 블럭을 잡아줘야 이 값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오늘 시간도 유익하셨나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